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독서에 대해 진솔하고 뜨겁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택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책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책이야?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확신에 찬 어조로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지탱해 줄 확실한 설계도이자 무기입니다. 먼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 자존감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요?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의 상당 부분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휘둘려 발생합니다. SNS 속 화려한 남들의 일상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죠. 하지만 독서는 이런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책 속에는 수천 년간 인류가 쌓아온 지혜와 수많은 거장이 겪었던 고뇌가 녹아 있습니다. 고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과 불안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 수백 년 전의 천재도 나 같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깨달음은 어떤 위로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사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밭을 갈면서도 책을 읽었고 쉴 때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책 속에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 너머의 더 큰 세상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단단한 자존감을 확립했습니다. 독서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문장 하나하나 곱씹으며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 명확해집니다. 내면이 지식과 지혜로 꽉 차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책은 바로 그 믿음의 근거를 매일 조금씩 쌓아주는 가장 정직한 재료가 됩니다. 이제 인성 함양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틀 안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이해의 부족에서 옵니다. 내 관점에만 갇혀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결국 소통은 단절됩니다. 이때 책은 우리에게 수천 개의 눈을 선물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결코 살아볼 수 없는 타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피부색, 시대,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른 주인공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주인공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 근육은 유연해집니다.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하게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독서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책이 내게 열어준 세상은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세상보다 넓었다고 말합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을 나만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독서만큼 타인의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매체는 없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그가 쓰는 단어 하나, 눈빛 하나에 그동안 읽어온 책의 향기가 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성공을 돕는 자기계발과 시험 대비에 대해서도 볼까요?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 역량은 문해력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영상 매체는 뇌를 수동적으로 만들지만 독서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고등사고 능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글자를 읽고 머릿속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시냅스는 더욱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도
하루의 80%를 독서에 할애합니다. 그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보석 같은 투자처를 찾아내는 힘은 단순히 숫자를 잘 봐서가 아니라 수만 권의 책을 통해 길러진 맥락을 파악하는 힘 덕분입니다.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이나 복잡한 법조문을 읽고 그 이면의 논리를 파악하는 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독서 훈련이 된 사람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지문을 읽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앞날, 미래 대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초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학습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독서 주간을 가져 외부와 차단된 채 오로지 책만 읽습니다. 그가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독서라는 안테나를 통해 미래의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책은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최고 전문가들에게 1:1 과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의 대가에게 돈 관리법을 배우고 건강 전문가에게 몸 관리법을 배우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냅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오늘 책 한 페이지를 펼치는 행위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내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루 10분씩 쌓인 독서의 시간은 복리 이자처럼 불어나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극적인 영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으려 하지만 여러분은 고요한 독서로 영혼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장은 더욱 화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독서와 함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